가슴에 안고 찬란한 앞길로 우리 간다네. 동무여 손을 잡고 옥색의 너를 쫓아 언제나 한 길을 가자. 난 어쩐지 그 사람이 우리 앞에 필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 찜이어래. 마음은 오진 사람인데 나쁜 사람이 꾀임수에 넘어간 것 같아. 아니, 눈구리도 아직 미련을 가지고 있니? 그래도 어젯밤 날 찾아왔어. 랭가슴 후비다가 자기는 어딜 가나 날 잊지 않겠다. 공청원이라는 게 계급성 없는 말 또 한다. 싹 잊어버려. 나도 공청비설에 그 일로에서 석타하는 줄 알아. 며칠 밤 잠도 못 자. 아니, 어머니. 가만히 있어야 하는 걸 널 깨웠구나. 어머니, 난 어떻게 했으면 좋을는지. 동무들은 다 흩어져 버리고 애써 모아놓았던 공청도 다 마사지다시피 돼. 자꾸 막막한 생각만. 나도 다 들었다. 하지만 사내 자식이 한 번 마음 먹고 나섰으면 마감까지 끝장을 봐야지. 이렇게 속대가 약해서야 무슨 큰일을 하겠니? 응? 그리고 방안이 이게 뭐냐? 책상에 어지러움 치기도 하고 꽃병에다가 꽃도 좀 꽂아놓고 그리고 머리도 좀 제때 깎고. 대장이 이렇게 꼬치려 다니니 공청원들이 주접이 들 수밖에. 어머니. 저루야, 나야 고기임이나 이고 다니는 아낙네라 치고 공청사업을 하는 너야 그만한 일에 주저앉으면 쓰겠니? 장군님의 정사를 따르는 사람은 마음부터 굳세야 하느니라. 응? 알겠습니다, 어머니. 자, 여기 앉으세요. 참, 자, 저거 하나 먹어봐라. 예. 향교마을 정만이가 떡살을 한 대박 가져왔더구나. 해방돼서 첫살인데 내가 떡을 좋아한다고. 자, 와서. 어서. 어머니, 함께들 자요. 먹고 왔다. 어서. 아이고야, 목매겠다.
예, 예. 아닙니다. 목에 뭐가 걸려서. 예, 예. 알겠습니다. 제 그럼 곧. 어머니, 떡은 집에 가 먹겠어요. 도에 갔던 배나무 아저씨가 오셨어요. 배 아저씨가 말해요. 그래? 인편에 보낸 편지를 받고 인차 내려오려고 했는데 강습중이기도 하거니와 도로 일이 뜻대로 되질 않아서 저도 그럴 줄 알았습니다. 혼자서 속을 많이 썩였겠구나. 정말 그동안 있은 일을 다 이야기하죠. 편지를 읽어봤다. 철우야, 내 배양에 다녀온 한동물 만나는데 10월 초순경에 장군님께서 공청 일꾼들을 만나주시었다는데 예, 거기서 필시 중요한 방침이 제시되었을 게다. 그런데 위장천이나 도당의 일부 일꾼들은 그걸 몰라서 그러는지 아니면 알고도 깔아뭉개는지 공통사업을 장군님께서 우도하시는 대로 지도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저도 그렇게 짐작이 갑니다. 그래서 내 생각엔 이 문제를 시급히 풀기 위해선 내가 여기서 몸을 떨 형편이 못 되니 철은 내가 한번 평양에 다녀오는 게 좋을 것 같다. 평양에요? 가서 우선 장군님이 계시는 평양에선 공청사업, 청년운동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똑똑한 방향을 알아가지고 와야겠네. 사실 장군님을 직접 만나 뵙고 그의 가르치심을 받아가지고 오면 더없이 좋겠다마는 그건 희망이고. 에이씨! 에이씨! 아버님, 철우가 평양으로 떠났습니다. 그 철우란 놈이 평양에 갔단 말이지. 예. 네. 우린 그 사이에 군 공청을 완전히 짓뭉개버리려고 합니다. 언제 봐도 임자의 그 영맹성만은. 하지만 섣불리 덤벼 그자들에게 조그마한 언질이라도 잡혀선 안 되겠네. 알겠습니다. 자, 연합청에 우리 아이를 하나 박아둔 게 있습니다. 아, 그건 나도 알지. 그러나 아직은 노출시키지 말고 있다가 요긴할 때 써먹어야 해. 응? 알겠어요, 아버지. 지금 윤합청 단장이 크게 신임하고 있어요. 안에 누가 있나? 아니, 어머니! 야, 꽃을 어떻게, 장마당에 가서 하나 사왔네. 그 단지 같은 게 꽤나 큰데요? 이야, 아이가. 물을 좀 달라고. 예, 임자 고려자기를 아나? 옛날 우리 조상들은 이런 단지에다가 꽃을 많이 꺾어서 피웠다네. 예. 임자 꽃을 좋아하나? 아직 청각인데 왜 꽃을 싫어하겠나요? 그럼 내 고운 처녀 하나 중매를 써줄까? 어머니가 봐주는 처녀라면 내래 무턱대고 장가들겠시오. 그게 정말인가? 정말 아니면요. 그럼 쌍둥이 짝 달림이 어때? 달님이요? 어. 꼴모습하던 나 같은 걸 넘겨다나 보겠나요? 에이구, 그래도 우리 철우가 그러는데 이 임자만 보면 얼굴이 붉어진다는데? 모르겠시오. 여정 말도 한 번 건너보지 못하면서 얼굴은 왜 붉어진다? 에이구, 아직 그것도 모르나? 마음에 든 총각을 보면 말은 못해도 얼굴만 붉어지는 게 처녀들의 마음이야. 어머니, 대시오. 내래 여세 그런 생각할 짬도 없시오. 임자 말이 옳래. 하지만 처녀들의 마음도 알아줘야 해. 평양에 올라간 앤
일이 뜻대로 되는지. 자, 우리도 지금 그것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어. 반동놈들과 목숨을 내대고 싸우는 것보다 청년들을 묶어 세우는 일이 더 힘들단 말이야. 난 그래도 평양시 공청 사업은 활기를 띠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말마오. 그 어중이 떠중이 같은 것들이 아스팔트 저연감의 건국 연설을 듣게 하고는 그 자리에서 지장을 받아서 하루에도 수백 명씩 무대기로 청년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가는 통에 우린 아니, 아스팔트 영감이라는 건 뭡니까? 저만섭 영감제의 별명이야. 그 영감이 학생들 앞에서 연설을 할 땐 이 눈길은 하늘에 향하고 손바닥은 아스팔트를 향하면서 학생 청년 제군들 하면서 예. 그래서 그런 별명이 붙었어. 그렇지만 그런 잡귀신들은 다 성장메뚜기나 어리석은 거울리개들을 헐리는 밤도깨비에 불과하오. 동문 때마침 왔어. 아니, 그건 또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 시공청 비서 동지가 그러는데 장군님께서 엄중한 상태에 놓여있는 청년운동 실태를 깊이 여의하시고 불원관 우리나라 청년운동의 발전과 관련한 중요한 회의를 여신다오. 예. 장군님께서요? 아니, 그럼 장군님께서도 참가하시겠군요. 장군님께서 발기하신 회의인데 왜 참가 안 하시겠어? 예. 이제 우리나라 청년운동에 대한 중요한 방침이 있을게요. 이젠 됐수다. 우리가 이 날을 얼마나 목마르게 기다렸습니까? 예. 이젠 됐수다. 저르신 왜 오시지 않을까? 평양에 올라간 지도 벌써 열흘이 지났는데 혹시 무슨 정만동, 고맙소. 우리의 붉은 깃발을 고수해줘서. 비서 동지가 평양에 올라간 사이에 어머니가 가져온 꽃병입니다. 그래, 모두 어디로 갔소? 부비서 동무가 다 데리고 영화관을 포위하러 갔습니다. 그건 무슨 소리요? 부비서 동무가 보안소에 갔다 오더니 연합청이 불을 질렀다고 하면서 그래, 연합처에 불을 질렀다는 게 확실하오? 아직은 딱히 모르겠는데 돌아가는 말이 영화관에서 뭐라?
연합청이 공콩쿨 대회를 조직한 모양입니다. 아니, 간지오라오? 금방 갔는데 재련소 노동자 동무들이랑 모두 쟁기를 들고 둘이 치러 가시다. 어휴. 우리 공청에 불을 질 놈들을 당장 내버려! 안 내버리면 손으로 간다! 내버리라, 이 자식아! 동무들! 그만하시오! 아니, 비서너무 언제 왔어? 그 얘긴 차후야고. 원동무, 도대체 이게 무슨 짓들이오? 예. 저 종간 나새끼들이 글쎄 우리 총사에 불을 태웠어. 지 저놈들을 그저. 원동무, 당장 인원들을 철수시키시오. 아니, 복수도 하지 않고 물러선단 말이오? 그래, 도대체 누굴 복수한단 말이오? 누구긴 누구겠어. 저 안에 있는 그 돌떼먹은 연합청 놈들이지. 연합청은 우리 원수가 아니오. 아니 그럼 저 안에 있는 연합청 놈들이 원수가 아니면 이웃이란 말이오? 그래, 연합청이 불을 질렀다는 확실한 증거라도 있어?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보아서에서도 그렇게 봅시다. 정확한 근거도 없이 다른 단체를 의심하는 건 단결에 해롭소. 단결이고 뭐고, 난 불을 지른 연합청 놈들을 잡아내서 복수하기 전에는 여기서 한 걸음도 물러설 수 없어. 자, 동무들! 쳐들어가기요! 동무들! 나는 금방 평양에서 돌아오는 길입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따로 하겠지만 지금 우리를 영도하고 계시는 김일성 장군님께서는 모든 애국 청년들은 민주주의 깃발 아래 단결하라는 새로운 구호를 제시하셨습니다. 내 말을 알겠습니까? 민주주의 깃발 아래 모두 다 뭉쳐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돌아들 갑시다. 자, 원동무 모두 데리고 공청마당으로 내려가죠. 자, 어서. 저것들이 우리가 그냥 매사에서 돌아가면 앞으로도 업신여길 수 있으니 줄을 서서 조끼가를 부르면서 질서 있게 빠지우다. 박동무! 대열정대 마연! 앞으로! 원동무, 먼저 내려가. 내 좀 저 안에 들렸다 가겠어. 아니, 정신이 있어? 저 안에 어디라고 혼자서 맨주먹으로 들어간다고 그러? 못 들어가. 원동무, 난 아직 많은 청년들 앞에서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사죄하지 못했어. 내 오늘 저 안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좀 하겠어. 비서도무, 다른 때 하면 안 돼요? 오늘 같은 기회는 다시 얻기 힘도. 자, 가봐. 좋수다. 그럼 나도 같이 들어가기요. 갑시다. 그러기요. 뭐요? 여기 모인 청년들에게 할 말이 있어. 할 말이요? 우리 단장님의 승인을 받아야 할 텐데. 뭐요? 자오지 얹었어. 들어갑시다. 좀 자리들을 정돈해 주시오. 청년제군들, 나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해방의 환희 넘친 당신들이 머리 위에 권총을 내휘두른 군공청비서 강철우입니다. 나는 그날 마음의 가책을 받고 잠을 이루지 못하였으며 여러분들 앞에서 사죄하는 것이 옳았을 것이라고 근멸병이고 생각했으나 정시 여러분들 앞에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부끄러워서만이 아니라 그것만으로는 참된 사죄가 못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몹시도 단결을 모색해왔지만 제각기 흩어져 있는 우리에게 단결하려고 해도 단결할 데가 없었으며 옳은 기치를 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드디어 그토록 애써 찾던 단결의 기치를 찾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혁명하신 김일성 장군님께서는 모든 내국 청년들은 민주주의 깃발 아래 굳게 뭉칠 것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장군님께서는 공청을 발전 쪽으로 해산하고
각기각층 광범한 애국 청년들을 다 망라한 민주주의적 청년 조직인 조선민주청년동맹을 창건할 때 대한 새로운 방침을 내놓으셨습니다. 이제 우리 군에도 곧 민주청년동맹이 조직되게 됩니다. 이 민청에는 참으로 민주를 지향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청년이라면 성별과 직업, 지식 정도, 재산의 유무와 신앙에 관계없이 모두가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 말의 진실한 걸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어? 공청비서가 우리를 기만한다! 조용들 하시오. 여러분, 내 말을 똑똑히 들으시오. 이것은 나의 말이 아니라 김일성 장군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장군님께서는 지금 여러 단체로 흩어져 서로 반목 질시하고 있는 오늘의 청년운동에 처한 엄중한 사태를 깊이 알으시고 이번 민주청년 열성자 대회에서 민청 창립에 대한 현명한 방침을 내놓으신 것입니다. 나도 그 대회에 참가하여 그의 가르치심을 받는 영광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우리 거리에는 기업과 상인 출신의 청년들, 중분홍 출신의 청년 학생들이 많은데 이전에 공청에서처럼 학생들을 받았다가 다시 내보내는 그런 일은 없겠는지 걱정이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 민청에는 노동자, 농민, 근로인테리들은 물론이고 도시 소시민들과 양심적인 민족 자본가, 중분홍 출신의 청년 학생들도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물읍시다. 민청의 문이 대단히 넓은 것 같은데 우리 연합청 성원들, 이를테면 우리 단장님이라든가 나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요? 그것은 어디까지나 본인들의 결심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지주와 예속자본가 출신, 그리고 민족반역자와 친일파들, 우리 공청청사의 불을 지른 악질 반동분자들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어. 비서동은 일할 줄 모르는 나 때문에 속을 많이 속이지요. 그건 또 무슨 소리요? 내 앞만 생각해봐도 이번에 민청이나 만들어 놓고는 보통 민청원이 돼서 재련소에 들어가 연동원이나 꽝꽝 녹이겠수다. 아니, 그건 나보고 한번 해보는 소리요? 아니면 내 진짜로 말아오다. 배운 것도 없지, 마구제비지. 플렉타리아매하고 우쭐거리고. 이제 민청이 되면 별의별 친구들이 다 들어오겠는데 워낙 소리가 높은 게 땡땡거리긴 하면 누가 좋아하겠어. 그래서 원동무가 그런 걸 다 생각하는 걸 보니 마음이 놓여. 자, 원동무, 장군님께서는 이번에 우리 공청원들이 민청에 들어가서도 핵심이 돼서 조직을 올바로 이끌고 나가야 한다고 가르치셨어. 예. 자, 이걸 은하에게 줘. 우나는 가수다. 가다니? 아니, 어디로 갔단 말이오? 글쎄, 나도 모르겠수다. 어디로 갔는지. 이제 돌아올게요. 자, 건사에다가 돌아오면 줘. 아니, 이건 뭐요? 자네들이 봄가을에 쓰고 다니는 머리수건이요. 은하가 언제 그런 걸 써봤겠어? 별걸 다 사가지고 왔구만. 수련노무가 공청에서 나왔지만 청사가 불탈 때 정만동무에게서 이야기 다 들었어. 예. 정말 고마운 동무요. 비서도무, 공청사무실 걱정은 안 해도 되겠수다. 수산학교 교장선생을 만났댔는데 자기네 교실을 하나 내주겠으니까 님실을 쓰라고 합디다. 수산학교 교사이라면 이전 동아일보 지국장이겠는데. 옳수다. 공청사무실로 쓰긴 좀 횡댕구려하지만 어찌겠어. 그런 대로. 고마운 일이요. 쓰도록 합시다. 예. 자, 어서 들어가 보시오. 공산당 비서동지가 기다리겠는데. 내 다 얘기를 들었어. 철우 정말 잘했어. 그래, 철우는 군민청 결성 사업을
어떻게 추진시킬 결심이요? 저는 너무너무 할 게 없이 장군님 방침을 해설하고는 와닥다 군민청을 결성했으면 합니다. 와닥다 결성해버린단 말이지. 그게 그렇게 쉽게 될까? 자신 있습니다, 비서동지. 한어머니에게서 나온 형제들도 저만큼 세간을 냈다가 다시 큰 집에 모여 살자면 뭐이 다 복잡한데 서로 다른 어머니에게서 나서 제멋대로 살아온 그 숱한 청년들을 한 단체에 묶고 세우는 일이 그렇게 와닥닥 쉽게 될까? 예. 내 생각에는 우선 준비된 공청원들을 각지에 파견해서 청년들 속에 장군님의 민청 창립 방침을 잘 해설해 주어서 그들 스스로가 자원적으로 민청 조직에 들어오게 해야겠어. 알겠습니다. 저 비서동지, 제 한 가지 보고 드릴 것이 있습니다. 뭐요? 저 장군님께서. 뭐요? 장군님께서? 예. 장군님께서는 회의 휴식 시간에 청년 열성자들을 휴게실에 부르시고 나서 청년운동에 나아갈 길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군. 여기 영포군에서 나를 찾아온 공청비서가 있다는데 어느 동무인가고 찾으셨습니다. 제가 일어나서 장군님을 찾아오게 된 사유를 말씀드렸더니 장군님께서는 저희 손을 뜨겁게 잡아주시면서 청년운동의 갈피를 잡지 못해서 그 먼 데서 나를 찾아왔단 말이지. 고맙소 하시더니 보시오, 이란 동무들이 앞으로 조국을 떠밀고 나갈 기동들이라고 못내 만족해 하셨습니다. 그러시고는 저를 훑어보시더니 앞으로 수많은 청년들을 거느릴 청년 대장이 어시호줄에서 되겠는가 하시면서 자신에게 한 상공인이 선물로 올린 천이 있는데 그 천으로 옷을 해입고 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입지 않고 왔소? 열차칸에서 덜머질 것 같아서. 그리고 어떻게 제가 감히. 그래도 장군님께서 입고 가라면 입어야지. 어서 입소. 어머니가 얼마나 기뻐하시겠소. 아니 내가 왔다더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응? 아니 평양 갔다 오더니 딴 사람이 됐구나. 어? 어머니, 장군님께서 해주신 옷입니다. 뭐? 너 이제 무슨 소리를 하느냐? 장군님께서, 우리 장군님께서 해주셨어요. 뭐? 장군님께서? 어디 보자. 어디? 아이고야, 왜 이러고 있느냐? 어서 이 옷을 벗어라. 어머니, 어서. 배나무 아저씨가 그냥 입으라고 했어요. 그래, 입어야지. 그래.
장군님이 주신 옷인데 입어야지. 철우야, 장군님을 뵈러 올라간 너한테 새 옷 하나 해피지 못해 이 애미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아느냐. 그런데 장군님께서 어머니, 그만하십시오. 철우야, 아무리 구차하게 살아도 해방이 됐는데 장가갈 때 너에게 옷 한 벌 해입히지 못하겠느냐만. 이 옷을 건사했다가 장가갈 때 온 동네가 떠나가도 내 아들이 장군님이 주신 옷을 입고 장가를 갑니다 하고 칼을 차고 독립운동에 나섰던 너희 아버지가 이 소식을 아는 걸 무덤 속에서라도 막 춤을 췄겠다. 어머니, 철우야, 철우야, 장군님의 대하 같은 이은혜 꼭 보답해야 한다. 알겠습니다. 아니, 공청을 그냥 놔두고 민청도 따로 내오다니. 어떤 낫도깨비가 그런 소리를 하든가? 철우, 거 제발 자기 주관에서만 살지 말고 객관적 현실을 잘 봐가면서 일을 그르치지 말아야 하네. 지금 도에서랑 그런 말이 돌고 있네. 난 민청에 들더라도 도에서랑 그 일이 성사돼가는 걸 봐가면서 천천히 들겠네. 알만하네. 그건 헛소문이 아니면 일부 편협한 자들의 한 짓일 걸세. 통행금지 시간인데 웬 여자요? 전 영포학교 교원인데 학생집에 갔다가 좀 늦어졌습니다. 아니, 건국준비원회 위원장 딸이 아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 연합총 단장인 동매 오빠는 지금 사무실에 있어? 아니면 집에 있어? 우리 오빠요. 그렇소. 오늘은 몸이 좀 불편하다고 하면서 집에 일찍. 알겠어. 자, 갑시다. 가자. 철우, 통행금지 시간도 지났는데 이제 어떻게 혼자 간다 그러나? 나하고 여기서 같이 자고 내일 아침 일찍 떠나라고. 괜찮네. 보안소원들은 대체로 공청원들인데 통행금지 시간이 다닌다고 제 공청비서를 붙잡아야 하겠나? 글쎄, 그건 그렇지만 그래도 요새 밤에 다니는 건 삼가라고. 오빠! 예. 오빠, 지금 거리에서 반역놈들에 대한 체포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 윤합청 사무실 앞을 지나다 보았는데 차영님이라는 부단장이 체포돼 갔어요. 뭐? 차영님이가? 거기서 보안소장을 만났는데 오빠가 지금 어디 있는가 고 묻지 않겠어요? 전 어쩐지 그 물음이. 보안소장이? 왔어요. 문 여시오. 나가 문을 열어라. 네. 이 집이 지성하는 집 맞소? 네. 들어가게요. 예. 우리는 보안소에서 왔소. 당신이 연합총 단장인 지송하요? 그렇소. 우리하고 보안소에 같이 갑시다. 체포요? 그렇소. 체포 이유는 뭐요? 가보면 아오. 체포영장이 있어? 체포영장은 무슨 체포영장이요?
보안소에서 가자면 갈기지. 난 보안사에 가야 할 아무런 이유도 없는 사람이요. 야, 이것 봐라. 종 못 가겠는가? 권력을 행사하겠소? 박동무, 무슨 일이요? 공청비서 동지가 어떻게... 공청비서에겐 친구도 없는 줄 아오? 그래, 도대체 무슨 일이요? 공청방화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 연합총 아이들이 자기 상관의 지시를 받고 공청에 인화병을 던졌다는 자료가 나왔습니다. 뭐라고? 그래, 정확한 근거가 있어? 군 공산당 총사에 대한 방화미수 사건으로 체포된 자의 신문 과정에 그런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근거라면 그걸... 여보 동무, 그래, 반동놈들이 아무렇게나 죄치된 소리를 듣고 정확한 근거도 없이 함부로 제 사람을 체포한단 말이오? 망둥이가 제 새끼를 잡아먹는다더니 우리 아래 떼언들이 뭐랍니까? 가서 데리고 오라니까 이렇게 왔죠. 보안소원들이라는 게 그렇게 눈먼 심부름이나 다니면 돼요? 내 보안서장을 만나 얘기할 테니 그냥 길 돌아가오. 이야, 공청비서 동지, 그렇게는 안 됩니다. 그냥 가면 명령을 집행하지 않았다고 보안소장이 철직을 줄지도 모릅니다. 철직은 무섭고 계급투쟁에서 과오를 범해서 공청에서 출명당하는 건 무섭지 않단 말이지. 내가 책임질 테니 당장 돌아들가오. 그럼 가겠습니다. 가겨. 가만! 가기요. 성아, 오빠, 왜 일어나? 성아야, 철우가 다 말해줬는데 넌 어쩌자고 이러니? 응? 거기가 어디라고 내 발로 찾아간단 말이냐? 응? 어머니, 보안서는 그전 경찰서하고는 달라요. 죄 없는 사람을 아무 근거 없이 가두지는 못해요. 그래도 못 간다. 못 가. 내가 아들 하나를 키워서 나라의 충신으로 바치지 못할 망정 관청에 불을 치른 죄인으로 보내다니 안 된다. 안 돼. 도에 올라가신 아버지가 돌아와서 이 소식을 하시면 가슴이 터지실 게다. 가슴이. 어머니, 너무 걱정 마세요. 난 아무 죄도 없으니 갖다 인쳐오겠어요. 철우, 내 자네를 좀 곱깝게 생각하면서 공청을 등하시한 건 있지만 공청에 불을 지를 정도로 편협해지고 정신이 병들지 않았다는 걸 알아주게. 그건 나도 알아. 하지만 너무 고집부리지 말고 여기 있으라고. 내 대신 가서 보안서장을 만나겠네. 아니, 철우, 보안소에서 찾는 건 공청비서가 아니라 이 연합청 단장이야. 우리 부단장도 애매하게 붙잡혀갔다는데 내가 가서談判을 해야겠네. 자, 묵겠으면 묵소. 그냥 갑시다. 얘야. 오빠, 성아야.